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의 주제는 점프 팁스 앤 트릭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 꿀팁이라고 얘기하는 거. 점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점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제 점프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점프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점프의 분석 결과를 다른 쪽으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점프를 이제 조금 더 나한테 맞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몇 가지 방법들, 그리고 단축키 활용,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세미나가 1시간으로 예정돼 있으니까 시간이 좀 남으면 그래프 관련되는 몇 가지 팁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팁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점프에서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점프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서 점프로 분석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코로나라고 링크를 하나 해놨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그 월드미트라고 그 코로나와 관련되는 전 세계적인 그 확진자 사망자 현황 같은 거를 데일리 베이스로 업데이트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 사망자 50만 명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각 국가별로 이렇게 전체 확진자, 사망자 등등등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미국이 확진자 기준으로 268만 명, 브라질 137만 명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한때 2위였는데 아까 보니까 한 70위 정도 있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가 11,000 얼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쯤 있네요. 한 62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오늘 데이터, 어제 데이터, 이틀 전 데이터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 데이터 페이지를 점프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려고 하면 해당 사이트의 URL 이렇게 복사하고 난 다음에 점프해서 파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터넷 오픈이라고 있죠. 인터넷 오픈 웹페이지에서 URL을 이렇게 아까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은 이제 데이터를만 열면 되니까 데이터를 OK를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데이터 시트가 오늘, 어제, 이틀 전 거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를 열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합계 데이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이런 합계 데이터에 대해서 hide, exclude 하고, 여기 뒤에 보면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있는 사우스 코리아까지만 빼고 그 외에 뒤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hide, exclude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국가별로 전체 확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바 차트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보면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영국, 스페인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웹페이지만 알고 있으면 파일에서 그 인터넷 오픈 웹페이지 들어가서, 또는 구글 시트라는 이 구글 시트를 클릭해서 점프로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와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종류의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3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엑셀 시트가 있는데 2개 이상의 엑셀 시트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뭐 예를 들면 텍스트 파일, 점프 파일, 뭐 엑셀 파일 이런 게 있을 경우, 그 다음에 PDF 데이터가 있을 경우, PDF 안에 있는 데이터 탭을 불러오는 것, 그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2개 이상의 엑셀 시트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 제가 그 링크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아주 간단한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엑셀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무슨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포맷으로 2월 달의 데이터, 3월 달의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엑셀에 시트를 달려가면서 시간의 간격이 월별이든 일별이든 이런 형태로 된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일 경우에 점프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엑셀 시트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데요. 파일에서 오픈에 들어가서 해당 엑셀 시트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시트 한 개만 불러올 거냐, 두 개, 세 개를 다 불러올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트를 concatenate, 그러니까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옵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구분하는 칼럼을 생성하려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임포트를 하면 하나의 점프 파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바탕화면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바탕을 보면 여러 가지의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JPG, 점프, 뭐 엑셀 파일 이런 게 5가지 종류의 파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원 폴더,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 파일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 import multiple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불러오고자 하는 그 폴더를 선택해서 임포트를 클릭하면 이 5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5개의 파일을 원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상관없이 점프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종류라면 이렇게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JPG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셀 안에 이렇게 그림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DF 데이터 임포트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점프 15 버전에 추가된 건데요. 점프 15 버전에서는 PDF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이건 제가 공유하지 않았는 자료인데 어떤 이제 PDF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종류의 PDF 파일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PDF 파일을 보면 텍스트 있고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의 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프에서는 이 PDF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불러오고자 하는 PDF 파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요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을 해서 오픈을 클릭하면 그 모든 텍스트까지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PDF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된 것.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PDF 자료는 5페이지, 32페이지, 42페이지에 이런 이제 데이터 테이블 형태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금방 살짝 봤던 32페이지 거를 보면 이런 그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원래의 PDF 파일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을 점프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걸 OK 클릭하면 이렇게 전부 다 요 PDF 파일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테이블을 점프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중에서 PDF로 된 자료가 있다면 그 안에 특히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 점프해서 불러와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임포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점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익스포트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인터랙티브 HTML이라는 그러니까 연동성이 있는 HTML 파일로 보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링크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다이어비티스 점프라는 파일이 어디냐면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헬프에 샘플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가서 여기 그 다이어비티스 점프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익스포트 그 바깥으로 내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변수를 다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Validation 제외한 13개의 변수를 선택하고 복잡하니까 히스토그램 only를 클릭을 해서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3개의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죠. 그러면 우리가 점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특정 변수의 히스토그램의 특정 영역을 선택했을 때 다른 변수에 그 해당되는 영역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기능이라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건데 이 히스토그램을 만약에 점프 바깥으로 특히 이제 점프가 없는 다른 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카피 페이스트해서 뭐 파워포인트에 붙이기 이런 게 아니고 인터랙티브 HTML with data라는 파일 형식으로 공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일에서 여기 save as를 하든지 아니면 export를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에 들어가서 여기 디스트리뷰션을 저장을 하는데 파일 형식을 어떻게 저장하냐면 다양한 뭐 각종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등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인터랙티브 HTML with data로 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HTML이거든요. 이게 인터랙티브 HTML with data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익스포트 받은 사람도 점프가 없더라도 이러한 이제 인텍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점프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 아주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인텍티브 HTML은 그 파일 세이브 에스 또는 그 파일 익스포트라는 그 메뉴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HTML with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점프의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make into data tab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프의 분석 결과를 그 중에서 일부를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y하고 나이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analyze feed y에 들어가서 나이에 따라서 y 값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를 y를 선택하고 OK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바이베레트에서 다른 역삼각형 눌러서 fit 라인을 클릭해서 1차 회귀 분석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런 아노바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미터 추정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보낼 수 없을까, 특히 엑셀로 보낼 수 없을까 이런 것들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은 점프로 바로 보낼 수 있지만 요거는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점프 레포트이기 때문에 바로 엑셀로 내보낼 수 없고 얘를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좀 엑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런 표 형태가 있는 부분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make into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엑셀 등 뭐 다른 형태로 보내고자 하면 여기서 파일 save as 해서 다른 파일 형식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요 데이터 테이블을 엑스포트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 중에 일부를 그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그 save as 하고 싶으면 우측 마우스 클릭 make it to data table 하시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점프의 그 기능 중에서 몇몇 기능은 우리 그 애니메이티드 GIF 형태로 우리가 그 저장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IF 형태니까 아까 우리 인터랙티브 HTML 위드 데이터처럼 그 점프가 없는 분들도 그 애니메이티드 GIF 기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지금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ge가 x 변수고 y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젠더, 성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나누어서 보기 위해서 대점프의 데이터 필터 기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역상을 눌러서 데이터 필터에 들어가서 젠더를 선택을 하고 젠더 선택하면 젠더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애니메이티드 GIF 형태로 만들어서 그 점프 없는 사람과도 공유를 하고 싶다면 여기 로컬 데이터 필터에 보면 빨간색 역상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애니메이션 그 데이터 필터의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젠더 변수 젠더가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필터링 되면서 조건이 변경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 레코딩을 합니다. 레코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여기 보면 GI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세이브를 하면 제가 너무 짧은 시간으로 되면 젠더가 1일 때, 2일 때의 점프 분석 결과가 애니메이티드 동영상 GIF 파일로 저장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를 할 때 파워포인트에 첨부해서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애니메이티드 GIF 기능은 그 데이터 필터의 기능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축이나 Y축에 있는 변수를 스위칭하는 칼럼 스위치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 14.2 버전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점프의 분석 결과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완전하게 그 공유하는 플랫폼인 점프 퍼블릭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그 점프의 분석 결과를 점프의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그 유튜브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공유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유 가능한 것이라면 이렇게 점프의 분석 결과와 그 다음에 점프의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함께 점프 퍼블릭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점프의 분석 결과를 내보내는 방법 중에서 인터랙티브 HTML, 그 다음에 점프 분석 결과 일부를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로 만드는 그 make into 데이터 테이블 기능,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필터 또는 컬럼 스위치 기능을 활용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동영상 GIF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제가 제목을 fit jump to m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프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점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입맛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많은 경우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데일리 데이터를 데일리 베이스 매일매일 뭐 MES나 생산
관련된 어떤 SBC 시스템에서 또는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것을 불러오면 보통 이제 엑셀이나 CSV 뭐 파일 형태로 되는 경우가 좀 다반수고, 그런 것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점프를 이용한 분석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면은, 반자동화하면은 우리가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반적으로 반자동화 점프의 스크립트로 저장을 해서 반자동화하는 방법, 그것을 애드인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점프의 메뉴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가 있고, 이게 뭐 어떤 형태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데이터보다는 점프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점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점프 안에 들어있는 엑셀 데이터 같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오냐면 헬프의 밑에서 세 번째는 샘플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오픈 더 샘플 임포트 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엑셀 데이터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bclass.x라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바탕화면을 깔고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뭐 사람 이름, 나이, 성별, 키, 몸무게가 이렇게 있고 41번 로까지 제목을 제외하고는 40개의 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서 어떤 반복적인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프해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면 파일 오픈에 들어가서 이 그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bclass.xls에다 불러오면 일단 그 엑셀 임포트 위치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면 그 점프 데이터가 아닌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오면 항상 여기 좌측 상단 테이블 패널 소스라는 게 형성이 되고, 소스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에디터를 클릭하면 이 데이터가 원래 어디에 있었고 파일 형식이 엑셀이고 점프로 불러올 때 뭐 이렇게 어떤 로우나 칼럼의 구조를 어떻게 해서 불러왔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두 가지 분석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Height, Weight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Weight, 키에 따라서 웨이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선형해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핏 라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작업을 했잖아요. 이 뒤에 있는 게 엑셀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점프로 불러와서 두 가지 작업을 했고, 그럼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 매일매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 일련의 과정을 좀 반자동화 한번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점프에서 뭐 행위를 하면 스크립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점프의 스크립트를 지금 했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로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거나 애드인으로 만들면 원클릭으로 이 전체 과정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여기 이제 그 엑셀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온 거기 때문에 그곳의 스크립트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전부 다 C에서 카피하겠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new 파일 U에 new 스크립트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모으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원래 엑셀 데이터를 그 점프로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점프로 분석한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그것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여기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스크립트를 합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엔드 역할을 하는 세마이클론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세마이클론 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분석한 게 여기 두 변수에 대해서 Analyze Distribution에서 히스토그램 등을 그려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빨간색 X선 눌러서 우리가 저장할 때 보면 Save 스크립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스크립트 윈도우가 열려있기 때문에 뭐 이걸 to 스크립트 윈도우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립보드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말고 우리 한 가지 더 분석을 더 했잖아요. 그죠? 요거 말고 이런 PWI by X에 대해서 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한 번 더 여기서 세마이클론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브레이트 PT에서 빨간색 선 클릭, 세이브 스크립트 투 클립보드를 클릭하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엑스에서 불러온 거 두 가지 점프를 이용해서 두 가지 불러온 것에 대한 스크립트가 전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딘가 저장하겠죠? 제가 세이브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오늘의 스크립트로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세이브를 해놨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요 윈도우색 단추가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면 그리고 요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까 봤던 바로 그 분석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오리지널 엑셀 데이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제목이 있는 한 칸을 제외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업데이트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DDD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40개가 아니고 41개로 업데이트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저장했는 오늘의 스크립트를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40개가 아니고 업데이트 된 결과를 반영해서 41개에 대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분석.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장해놨던 점프를 이용한 분석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클릭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게 이것은 점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하는 과정이 전부 다 점프 스크립트로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플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스크립트를 반복적인 분석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을 애드인으로 만들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애드인 파일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애드인은 그 점프의 스크립트를 모아서 하나의 그 분석 프로세스를 하나의 모아놓은 덩어리, 스크립트한테 모아놓은 덩어리에서 그걸 클릭하면 해당되는 분석이 실행되는 그런 점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오늘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걸 애드인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파일에 보면 U에 보면 이렇게 애드인이라고 있습니다. 애드인이라고 있고 애드인 네임은 뭐 그냥 만들면 되고 예전에 치고 애드인 아이디는 그 고유 아이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거나 치도 됩니다. 이렇게 다른 애드인하고 구분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무거나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프가 구동될 수 있는 점프의 최소 버전을 설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14 버전 이상 그 다음에 호스트는 윈도우 맥 또는 둘 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add 커맨드를 눌러 가지고 여기 우측에 있는 메뉴 아이템 네임이 이 점프에 저장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today 점프 분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스크립트를 여기에다 카피 페이스트 할 수도 있고 여기 run JSL이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거든요. run JSL in this file 클래스 여기
브라우저 클릭해서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면 우리가 이 점프, 요 입주의 에드인 점프 에드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에드인 점프의 에드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딘가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고, 얘를 이 점프의 에드인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에드인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프의 에드인에 바로 에드인 플랫폼에 바로 이렇게 어태치가 됩니다. 그래서 today 점프 분수 아까 이름 달았죠. 어태치가 되고, 이거를 클릭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이거 클릭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분석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드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원 클릭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활용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일련의 분석 과정을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클릭 한 번으로 분석을 한 방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것을 뜻합니다.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에드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넣어놓은 내용을 링크해놨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에드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드인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에드인 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려고 하면 우측 상단에 뷰에 들어가서 에드인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제 금방 만들었는 거 얘를 뭐 이래서 unregister 이렇게 하면 여기 삭제가 됩니다. 에드인이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 메뉴를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여기 보면 플랫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점프, 유징 점프 뭐 이렇게 하지 요 플랫폼화에 몇 가지 기능을 이렇게 더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방 만들었던 오늘의 스크립트 예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나만의 점프 메뉴, 점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프 메뉴 리스트 플랫폼을 들어가서 그걸 수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측 상단에 뷰 있죠. 뷰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메뉴즈의 툴바에 들어가서 만약에 오늘의 스크립트를 어떤 상단 메인 플랫폼에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서브 메뉴를 하나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애널라이즈 밑에다가 이걸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애널라이즈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그 다음 insert act 들어가서 얘 이름을 뭐 이래서 나의 점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캡션 이렇게 쳐야 되네요. 이 플랫폼 이름을 나의 점프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이름을 인터넷 네임을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분석 이렇게 해놓고, 인터넷 네임 별로 안 중요하고 표시되는 건 캡션 네임인데 캡션 네임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에드인 만들 때처럼 그 액션에서 여기 그 스크립트 저장된 스크립트를 여기다 어태치하면 되거든요. 그 브라우저에서 오늘 스크립트를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나의 점프를 가지고 오늘의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클릭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반복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에드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프의 플랫폼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조금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메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점프에 있는 그 메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든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나의 점프라는 플랫폼 하에 그래서 그래프 빌더도 이런 것도 이렇게 카피하고 여기서
페이스트하면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빌더라는 기능을 자주 쓴다고 하면 이렇게 키워놓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프 빌더가. 그래서 이렇게 점프 메뉴를 일종의 플랫폼 폴드 하나의 폴드 여러분들의 폴더를 이렇게 모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모아서 반조동하고 그것을 애드인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점프 메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가 만든 블로그에 다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링크된 것을 나중에 한번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축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키, 그다음 알트 키, 시프트 키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단축키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는 헬프의 퀵 레퍼런스 카드에 보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헬프의 퀵 다섯 번째인 퀵 레퍼런스 카드에 가면 이게 이제 단축키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class.jmp라고 된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점프가 이용할 때 컨트롤 키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결과에 공통된 명령을 인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그다음 알트 키는 그 여러 가지 하이 메뉴를 한꺼번에 보는 뭐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트하고 웨이트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을 Analyze PWI by X를 이용해서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키에 따라서 웨이트가 달라지는지를 성별에 따라서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성별을 나중에 데이터 필터로 활용해야 되지만 이렇게 실행 윈도우에서 성별 바이를 선택해서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별로 구분된 바이브레트 피팅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지금 보이는 그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사이즈를 우리가 그래프 사이즈를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한꺼번에 그래프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알트 키는 우리가 이제 점프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서브 메뉴가 여러 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 보드, 서머리 스태츠 이 두 가지를 보고 싶으면 알트 키를 누르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분수적인 4개니까 만약에 컨트롤 키 앤드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서브 메뉴 눌러서 히스토그램 보드, 서머리 스태트를 두 가지 다 눌러서 OK를 하면 두 개의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여기 서머리 스태트하고 그 다음 히스토그램 보드 두 가지 서브 메뉴가 한꺼번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키, 알트 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알트 컨트롤 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축키, 다른 단축키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카피 페이스트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엑셀 데이터 같은 거 엑셀에서 데이터를 카피해서 점프를 붙일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엑셀과 다르게 점프는 이렇게 상단에 그 칼럼 네임이 있으니까 칼럼 네임을 인식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요런 데이터를 여기서 엑셀에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점프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요 칼럼 네임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 칼럼 변수 명칭을 인식하려고 하면 그냥 컨트롤 V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V 눌러요. 컨트롤 Shift V 보면 에디트 밑에 페이스트 위드 칼럼 네임이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칼럼 네임을 인식을 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네임을 별도로 구분해서 카피하거나 붙여넣기 하실 때는 반드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C 또는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프를 가지고 뭘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잘못해서 다시 백 할 때, 언두 할 때는 컨트롤 Z입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그 에디트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언두라고 있어요. 컨트롤 Z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에도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말 찾기처럼 서치에 보면 파인드 찾기, 이게 컨트롤 F가 있고 컨트롤 F, 컨트롤 F, 컨트롤 F는 F 파인드 찾기는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점프의 분석 결과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트롤 플러스 탭 또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탭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알트 플러스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윈도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에서 특정한 막대 그래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별도로 뽑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서브셋에 대해서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똑같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단축키를 여러분이 만들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렇게 점프 메뉴를 보면, 예를 들어서 파일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여기는 테이블 밑에는 단축키 하나도 없고 이런 데 보면 단축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테이블즈 서머리 또는 여기 보면 그 메뉴 구조가 히어라키가 되게 깊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널라이즈의 퀄리티 앤 프로세스의 뭐 컨트롤 차트에 가서 뭐 이렇게 한 4단계, 3단계 거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축키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뷰에 커스터마이즈 메뉴 앤 툴바에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테이블즈 서머리에 대해서 단축키를 만들고 싶다. 없어서 그러면 테이블즈 서머리를 클릭하실 때 보면은 밑에 이렇게 숏컷 단축키가 커런트 숏, 현재 숏 단축키는 없고 새로운 이제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컨트롤 숫자 1이라는 단축키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컨트롤 1을 딱 치면 여기는 보면 이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는 홈 윈도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8 이렇게 하면 이건 사용하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어사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사인 OK 누르면 아까 없었던 테이블즈 서머리에 보면 컨트롤 8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축키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단축키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단축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리무브해서 새로운 단축키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 활용까지 설명드렸고, 지금 시간이 한 10분쯤 남았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릴까? 밑에 걸 설명드릴까? 를 설명하다가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그 그래프 관련해서 오픈 세미나 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그냥 기타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샘플 데이터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점프에서 어떤 문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떤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스탠다드 에러 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자 설명서를 찾아봐야 되죠. 점프의 사용자 설명서는 헬프의 그 점프 다큐멘테이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이게 페이지 수가 거의 7,000페이지 준대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 6,700페이지의 사용자 설명서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찾는 방법은 어떠냐면 여기 보시면 도구목을 보면 그 물음표 헬프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얘가 궁금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돼요. 스탠다드 에러 민이 궁금하다면 이걸 클릭하면 그 6,700페이지의 점프의 사용자 설명서가 웹에도 인터넷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라면 여기 딱 들어가서 아까 클릭했죠. 그러면 이 6,600페이지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 칼럼이 많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반응치가 뭐 10개 있고 그 벡터가 뭐 10개, 20개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칼럼 패널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그룹화 시켜 놓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이렇게 금방금방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반응치 Y다. 이게 이 두 가지.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눌러서 그룹 칼럼을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그룹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반응시 Y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 특정한 칼럼만 뽑고 싶다. 그때 어떻게 돼?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있을 때 특정한 로만 뽑아내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로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밑에 로 패널이 실렉티드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 데이터 뷰 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칼럼만 이렇게 칼럼이 변수가 많은 칼럼이 되게 많겠죠. 이 중에서 몇 개의 칼럼을 뽑아내고 싶다. 그때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메뉴가 칼스 칼럼 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스의 칼럼 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에이지하고 웨이트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서브셋 누르면 에이지하고 웨이트만 뽑아집니다. 그래서 변수 칼럼을 선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더미 변수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더미 변수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더미 변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성별 같은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F, P메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그 두 개, 그러니까 P메일 메일이니까 이것을 두 개의 칼럼으로 나누어서 0, 1 이런 식으로 코드화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회귀 분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칼즈의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make indicate 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OK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F하고 P메일일 때 이렇게 연결로 코드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것들만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번 리코딩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12살부터 17살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을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이런 식으로 뭐 그 소중대로 이렇게 다시 리코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칼스의 리코드에 들어가서 그래서 12, 13을 예를 들어서 12, 13을 뭐 이렇게 선택 12하고 13은 뭐 예를 들어서 스몰 그 다음에 13도 뭐 이렇게 스몰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리코드를 할 수 있습니다. 리코드를 쓰면 이렇게 12, 13 리코드 12, 13 스몰 그 다음 14, 15 이런 식으로 그 코드화 기능을 이렇게 활용해서 변수를 묶거나 변수의 그 레벨을 묶거나 뭐 이렇게 뭐 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데이터 손을 많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점프는 그 칼럼 속성이 이렇게 그 좌측에 있는 칼럼 패널 또는 변수 명에서 칼럼 인포를 누르면 이렇게 칼럼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칼럼 속성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칼럼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 우측 마우스 클릭 스탠다드 표준화 속성 요걸 클릭하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성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모델링 타입을 지금 하이트하고 웨이트는 컨티뉴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오디너로 변경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칼럼 속성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0번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레포트에서 히든 칼럼이라든지 히든 스태티스트 찾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널라이즈 P 모델에 들어가서 뭐 이게 그래서 X입니다. 애널라이즈 P 모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하이트가 여기 하이트가 Y고 웨이트 뭐 H 성별 이런 것들이 이제 X인자라고 생각하고 OK를 지금 뭐 제가 데이터를 뭐 이것저것 손대놨더니 막 바뀌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서 이렇게 요 bclass.jmp 파일에서 analyze py by에 들어가서 weight가 py by x가 아니고 analyze p 모델에 들어가서 weight가 y고 나머지 세 개 변수가 x인 자리에서 non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요 점프에서 요 기능에서 뿌려지는 분석 결과가 이게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분들은 점프의 디폴트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Analyze P 모델을 실행하고 나면 여기 패러미터 std에서 우리가 그 다중공정성을 체크하는 여기 분산 팽창 개수 VIF 값이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석 내에서 추가적인 그 통계량을 점프해서 제공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살펴보고 싶으면 여기 일종의 표의 제목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칼럼을 하면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게 여기 뭐 실내 구간값, 표준화 베타 값 뭐 이런 것들이 있죠. VIF 값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아노바 테이블 같은 경우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칼럼 밑에 보면 지금 디스플레이 된 5개의 통계량이 전부 점프에서 제공되는 전부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측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뭐 VIF 값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 마우스 누르고 sort by column을 해서 VIF 값 기준으로 뭐 descending 또는 ascending을 클릭해서 이렇게 소팅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3분 정도가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 12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점프는 이제 통계 분석되고 통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신뢰 구간이라는 것, CI,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어떤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제 알파 0.62 수준 5%, 신뢰 구간 95%를 거의 디폴트처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을 뭐 90% 또는 99% 변경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 또 해야 되는 또는 바이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신뢰 구간을 변경하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Analyze Fit 모델은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다이얼로그 화면에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붉은색 역삼각형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요 데이터에 대해서 Analyze Fit 모델을 분석하신다. Analyze Fit 모델을 분석하신다 그러면 여기 요거는 신뢰 구간을 조정하는 게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신뢰 구간의 반대가 알파 레벨이니까 set 알파 레벨 눌러서 95%로 분석하는 게 거의 디폴트로 되기 때문에 0.65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90% 신뢰 구간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여기서 0.1을 누르고 OK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메뉴는 레포트 결과에서 붉은색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알파 같은 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alyze PI by X 들어가서 Height, Weight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1차 여기 같은 거 하기 위해서 Fit 라인을 클릭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메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지금은 선행핵이 리니어 피팅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을 싹 누르면 여기 보면 Set 알파 레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레벨을 변경하는 게 신뢰 구간 변경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Set 알파 레벨 들어가서 0.1, 0.05, 0.01 또는 다른 의미의 값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신뢰성 기능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Analyze Reliability Survival의 Life Distribution을 가서 우리가 하이트에 대해서 하이트가 수명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피팅을 하면 이렇게 어떤 이제 신뢰 구간 값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면 95%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싶으면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 누르면 여기에 보면 Change Confidence Lev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hange Confidence Level을 신뢰 구간을 0.9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핏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다이얼로그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능은 분석 결과에서 빨간색 역삼각형 누르면 알파 값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컨피던스 레벨 값을 변경하는 메뉴 이름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점프 팁스 앤 트릭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 결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단축키, 그 다음에 몇 가지의 간단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딱 4시인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뭐 별도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